재무제표의 숫자들 딱 보면 머리부터 아파오시죠? 하지만 사실 여기에요. 한 회사의 성공과 실패에 대한 모든 스토리가 전부 담겨 있거든요. 오늘 우리가 재무 탐정이 돼서 그 스토리를 한번 같이 파헤쳐 보겠습니다. 자, 실제 사례로 한번 시작해 볼까요? 이건 진짜 수수께끼 같은 숫자인데요. 이걸 어떻게 읽느냐에 따라서 어마어마한 스토리가 숨어 있다는 거죠. 그러니까 이런 걸 제대로 이해하려면요. 그냥 숫자 하나만 딱 보는 게 아니라 이 비즈니스가 쓰는 언어 자체를 우리가 좀 알아야 해요. 그래서 오늘 우리가 뭘 할 거냐면요. 아주 강력한 분석 툴 몇 가지를 가지고 한 회사의 재무제표를 속속들이 한번 뜯어볼 겁니다. 자, 준비되셨나요? 여기 이 숫자들, 이게 바로 우리한테 주어진 단서들이에요.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수사 시작합니다. 탐정이 딱 사건 현장에 가면 제일 먼저 뭘 볼까요? 일단 생존 여부겠죠. 회사도 똑같아요. 이 회사, 당장 올해 돌아오는 빚은 갚을 수 있는 건가? 이게 첫 번째 질문입니다. 이게 바로 회사의 단기적인 건강 상태, 전문가들이 말하는 유동성이라는 거예요. 이 유동성을 알아보려고 우리가 쓸 첫 번째 도구가 있어요. 아주 간단해요. 회사가 지금 당장 현금으로 바꿀 수 있는 자산이랑 1년 안에 갚아야 하는 빚, 이 두 개를 그냥 딱 비교해 보는 거죠. 네, 바로 이겁니다. 핵심은 이거예요. 빨리 돈으로 바꿀 수 있는 것들이 곧 갚아야 할 빚보다 과연 많을까? 이거죠. 자, 첫 번째 단서가 나왔습니다. 프로프록은 갚아야 할 돈 1달러에 대해서 1.4달러의 현금화 가능한 자산을 가지고 있어요. 오, 이 정도면 당장 망할 걱정은 안 해도 되겠는데요? 일단 급한 불은 끌 수 있다는 아주 긍정적인 신호죠. 자, 그럼 다음 단계로 넘어가 볼까요? 단기적으로는 괜찮아 보이는데 과연 길게 봤을 때도 튼튼할까요? 이제 회사의 장기적인 기초 체력을 한번 점검해 볼 시간입니다. 이건 회사가 빚을 얼마나 잘 쓰고 있느냐, 즉 재무 레버리지에 대한 질문인데요. 아시죠? 레버리지는 잘 쓰면 정말 좋지만 잘못 쓰면 한 방에 훅 갈 수 있는 양날의 검입니다. 그러니까 우리가 밝혀내야 할 건 이겁니다. 이 회사가 단단한 반석 위에 서 있는 건지 아니면 아슬아슬한 빚더미 위에 지어진 모래성인지 말이죠. 분석 결과를 보니까 프로프록이 가진 자산 중에 27%가 빚으로 만들어진 거네요. 이 정도면 뭐 그렇게 위험한 수준은 아니에요. 꽤 적정하게 빚을 쓰고 있다고 볼 수 있겠어요. 그리고 더 중요한 게 이거예요. 이 빚을 감당할 능력이 있느냐. 프로프록은 벌어들이는 영업이익이 내야 할 이자의 거의 5배나 돼요. 와, 이 정도면 이자 내는 건 전혀 문제가 안 되겠네요. 아주 튼튼합니다. 자, 여기까지 보면 프로프록은 단기적으로도 장기적으로도 꽤 안정적으로 보여요. 근데 그래서 사업은 잘하고 있는 걸까요? 돈은 잘 벌고 있냐는 거죠? 이제 엔진룸을 한번 들여다볼 차례입니다. 이 엔진이 얼마나 잘 돌아가는지 보려면 딱 2가지 질문을 던져보면 됩니다. 첫째, 자산을 얼마나 효율적으로 굴리고 있는가? 둘째, 장사를 해서 얼마나 남게는가? 자, 이 숫자가 뭘 의미하냐면요. 프로프록이 1년에 창고에 쌓아둔 물건을 몇 번이나 싹 다 팔아치우느냐 하는 거예요. 3.18회. 이걸 날짜로 환산하면 한 105일마다 재고가 완전히 새 걸로 바뀐다는 뜻이죠. 이게 너무 느리면 돈이 창고에 묶여 있는 거고요. 반대로 너무 빠르면 물건이 없어서 못 파는 사태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. 그리고 이건요, 물건 팔아서 번 돈에서 원가니 뭐니 다 빼고 진짜 순수하게 회사 주머니에 얼마가 남는지를 보여주는 겁니다. 수익성을 가장 직접적으로 보여주는 숫자라고 할 수 있죠. 자, 지금까지 우리가 유동성, 부채, 그리고 효율성까지 여러 단서들을 찾았어요. 근데 이 단서들이 다 따로 놀면 의미가 없잖아요. 이 조각들을 쫙 꿰어서 하나의 큰 그림으로 만들 방법은 없을까요? 있습니다. 바로 이 듀폰 항등식이 그 역할을 하는데요. 이게 바로 흩어져 있던 모든 단서들을 하나로 모아주는 마법 같은 공식이에요. 회사의 최종 성과는 결국 얼마나 남겼냐는 수익성, 자산을 얼마나 잘 굴렸냐는 효율성, 그리고 빚을 얼마나 잘 썼냐는 재무 레버리지, 이 3가지의 곱으로 결정된다는 걸 보여주죠.
그래서 우리가 지금까지 찾은 반서들을 이 공식에 딱 넣어보면요. 푸르프록의 최종 성적표가 나옵니다. 주주 입장에서 본 투자 수익률, 바로 자기 자본 이익률, ROE가 16.4%라는 결론이 나오네요. 이 분석틀이 왜 그렇게 강력하냐면요. 보세요. 아마존하고 알리바바 둘 다 엄청난 회사잖아요. 근데 돈 버는 방식은 완전히 달라요. 아마존은 물건을 아주 빨리 많이 팔고 빚을 잘 활용해서 성과를 내는 반면에 알리바바는 마진을 엄청나게 남겨서 성과를 내죠. 이 듀폰 분석을 해보면 이런 전략 차이가 한눈에 딱 보입니다. 자, 오늘 우리가 뭘 배웠죠? 중요한 건 이거예요. 재무 분석이라는 게 무슨 복잡한 공식을 외우는 게 아니라는 거. 진짜 중요한 건 이 숫자들 뒤에 숨어 있는 이야기를 캐내기 위해서 제대로 된 질문을 던질 줄 아는 능력입니다. 이제 여러분은 숫자 속에 담긴 이야기를 읽는 법을 배우셨습니다. 이 도구를 손에 쥐셨으니 다음엔 어떤 회사의 스토리를 한번 파헤쳐 보시겠어요?